여러분, 올해는 침실에 이것을 꼭 두세요. 이는 올해의 강한 양기, 즉 번영의 기운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두 흡수하여 줄 것들이며, 분명 이것들이 있는 침실을 가진 여러분은 올해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갑진년은 번영을 말하는 해이고 또 큰 재물복을 말하는 해입니다. 이는 사주학적으로는 흘러다니는 재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해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큰 번영을 얻을 것이고, 이 해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아쉬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해이며, 또한 주역에서도 하늘이 구름을 만나 비를 만드니 항상 결과가 만들어지는 해라고 하여 아주 대길한 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 올해 여러분들은 모두 큰 변화들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그 변화를 길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여러분은 아마 향후의 인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정초부터 집안에 풍수적인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침실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에 몇 가지의 새로운 방편을 해두고 있고, 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조명의 방향에는 항상 무조건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언제든 이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느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무속인들이 조명 아래에 앉아있으면 살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고 말이죠. 물론 이런 말은 풍수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실제로 다른 곳은 몰라도 침실만큼은 조명을 직접 머리로 받아서 좋을 일은 전혀 없어요. 네, 침실의 문을 열어 외부의 밝은 조명빛이 가장 먼저 머리 방향으로 오지 않도록 발 방향으로 오도록 주무시는 방향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번영운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 만일 지금껏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면 꼭 방향을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작은 휴지통이 침대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양기가 너무나도 강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또 침실은 음기가 아주 강해야 하는 곳이에요. 네, 편안한 잠자리가 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가능한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침실에 아주 작은 휴지통,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각 방마다 가족들이 잠을 자는 곳이라면 하나씩 꼭 두십시오. 다만 꼭 자주 비워주세요. 이는 원래 아마 양날의 검처럼 여러분에게 큰 번영과 안정도 줄 것이지만, 또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행이 되기도 할 거예요. 제가 가능한 작은 것, 꼭 뚜껑이 있는 것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또 자주 비우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침실 벽에 박힌 대못은 올해 꼭 빼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번영이 생길 수도 있는 한 해입니다. 네, 풍수학에서 가장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집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고, 또 기혈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기의 흐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벽에 박힌 큰 못입니다. 물론 알루미늄으로 된 피스라 작은 못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큰 못, 쇠못이라면 무조건 빼시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것이 침실이나 안방에 박혀져 있다면 어쩌면 올해 여러분은 큰 불행을 겪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만큼 올해는 기의 변화가 아주 강렬하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침실에 있는 이것만큼은 꼭 빼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달력 말고 탁상용 캘린더를 침실에 두세요. 여러분, 안방에는 절대 큰 달력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올해는 달력이 집에 많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또 침실이나 안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필요한 것이 또 달력일 것입니다. 네, 올해는 양기가 강한 한 해이기에 가능하면 작은 것, 또 가능하면 예쁜 것, 가능하면 안정적인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안방에 꼭 달력을 두셔야겠거든 작은 탁상용 캘린더를 두십시오. 아니면 아예 두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메모지와 펜은 꼭 침실에 두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이라도 침실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메모지와 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 안방에 이것이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반드시 잠자는 곳에 같이 두었던 것이 지필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단지 필기도구라고만 생각을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음양의 도리로 만들어지는데 하늘의 음양은 청홍이고 또한 땅의 음양은 흑백이다 라는 말이 말이죠. 네, 이것을 위해 무조건 가까이 두셨던 것이 지필묵이었고, 또 이것은 번영의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올해는 음양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입니다.
네, 현대 지필목, 즉 메모지와 펜은 원래 여러분을 번영시켜주는 최고의 풍수 물건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침대 협탁 위에 아니면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꼭 두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은 뭔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원래 침실에는 가족 사진을 꼭 두십시오. 여러분 원래 침실이나 안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족들의 행복함이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네, 번영은 행복을 디딤돌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상징하는 것이 원래 침실에 있느냐 없느냐가 올 한 해 여러분을 성공과 번영의 길로 이끌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로 갈라 놓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들어있는 가족 사진이고 또 아주 작은 가족 사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없으시다면 가족 각자마다의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꼭 작은 액자에 넣으셔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원래 여러분은 큰 행복과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원래 어디든 동쪽은 비우세요. 그곳이 번영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갑진년이고 방향은 동쪽을 말합니다. 네, 모든 것이 동쪽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또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비면 차게 된다고 말을 하여 뭐든 조금 부족한 것을 항상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강한 재물운을 말하는 한 해이기에 이곳 즉 동쪽이 비게 된다면 이 집으로 큰 재물운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한 벽에도 동쪽에는 뭐든 걸어두지 마시고 또 가구라도 동쪽을 맞게 배치하지 않는 것이 원래는 아주 좋은 거예요. 특히 버려져야 할 것, 또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절대 동쪽에 원래 두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은 원래 많은 재물복을 얻게 되십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원래 침대 머리맡에는 절대 무엇이라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잠을 자는 머리맡에 무엇인가를 두는 것입니다. 네, 이곳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하고 그 어떠한 기회 파장도 생겨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원래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해이라 여러분의 몸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곳, 즉 머리 주변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라 음기와 양기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음양의 기운을 깨어서 불행을 얻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침실에 무조건 두어야 하는 것,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큰 행복과 큰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